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아이고, 춘분지난 시점인데 봄은 좀처럼 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람 끝에 아직도 겨울이 깃들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햇살이 고왔죠, 일요일 날은? 그렇습니다. 오겠죠. 출래 불사춘, 이게 네.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아직도 겨울의 세력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같아서도 참 염려되고 씁쓸하고. 네. 예. 네. 그러게 말입니다. 참 끈질깁니다. 네. 네. 앞으로 더 끈질길 겁니다. 끈질기게 버티면서 두고두고 어렵게 할 작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을 소개하기 전에 네네. 토착 외구에 대해서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토착 외구가 그 네티즌이 만든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1910년 6월 22일자 대한매일 신보에 네. 보면은 이 토외. 네. 토외란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먼저 이 개화 가사라 그러는데 이 가사에 실린 그 토착 외구에 관한 얘기 오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엊그저께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국립도서관 있잖아요. 예, 국립도서관에 이 전자화되어 있는 그 신문을 쭉 뒤지다가 이거 발견했답니다. 이 대한매일 신보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까지 상당히 그 식민지화를 맹렬하게 비판했던 민족주의 중에 하나죠. 네. 일본 제국주의가 이 신문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한 이유는 베셀이라는 영국 출신의 그 기자가 신문을 운영했기 때문이에요. 배설로 알려졌죠. 배설. 네. 그 사람과 양기탁 이 두 사람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이 비판의 칼날을 갈고 있었는데,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망하면서 매일신보로 바뀌면서 총독부 기관지가 되죠. 네. 그 전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신문이었습니다. 이 신문의 그 토착 외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목이 토외천지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토외천지. 예. 네. 사방이 이 토착 외구 천지다 이 말입니다. 예. 원래 그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올 때 안에 거기에 호응하는 자가 없으면 나라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이 벌떼처럼 이 안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침략에 손을 뻗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예. 원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한자로 돼 있어서 그래서 좀 번역된 문장으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가사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노래풍입니다. 먼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진 바람 불고 사나운 비가 내리는 이 천지에 수많은 인간 종자가 생겨나니 토착 외구 종류도 곳곳에 가득 차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함이 이를 통판하노라. 네, 이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사이다입니다. 네.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110년 전 글인데 지금 봐도 뭐 아주 눈에 잡힐 듯이 선하죠. 예, 그렇습니다. 반민특위 얘기를 반문특위였다고 이 말 바꾸는 저 가증한을 이 사람 보십시오. 예. 좀 보겠습니다. 국가의 일은 어떠하든지 한때의 헛된 영화를 도모할 시에 이 조약 저 조약에서 세운 공에 의지하여 별도의 운동을 남몰래 꾸미려니 이것도 토착 외구. 이 조약, 저 조약이라고 하면은, 을사조약 을사보호, 그렇죠. 1905년에 있었던 을사보호조약 이른바, 그리고 1907년에 있었던 정리칠조약 등등을 얘기할 겁니다. 이런 이 조약, 저 조약에서 세운 공에 의지하여 별도의 운동을 남몰래 꾸며대니 이것도 토착 외구 새끼들이다. 좀 더 보죠. 예. 얼굴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일본인이니 악기 패거리 행색이라. 어떤 성명이라도 선동하고 재창하며 어둠 속에서 흉계를 꾸며 제멋대로 농간을 부리니 이것도 토착 외구. 아이고. 시원하죠? 예. 근데 이 시원한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저들의 정체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한번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널전쟁 직후에 불사보조약으로 나라가 반쯤 넘어가지 않습니까? 통감 정치로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됐는데 거기에 빌붙었던 수많은 작자들, 우리가 이완용, 송병준만 얘기합니다만 그들뿐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그 토애들, 토착 왜구들이 거기에 환호했겠죠.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네, 좀 더 보겠습니다. 병력의 보호 아래 권세가에 의지하여 각 지방에 출몰하며 재산을 약탈하고 강간을 자행하니 기휘자의 악행이라. 아니, 강간이라면 성폭행을 말하는 겁니까? 네, 이것도 토착외구. 온갖 그 겁간이나 탈죄란 말이 있는데 재산을 탈취하고 겁간하고 지멋대로 이렇게 행사하는 놈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토착외구 짓이다. 좀 보겠습니다. 우국 우민 책임을 분담한다 자부하고 외세의 콧김 아래에서 명령에 복종할 때 무고한 양민에게 책찍질하여 수많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생매장하니 이것도 토착외구. 실감이 잘 안 올 텐데요. 정미칠조약 이후에 의병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의병들을 이 비도라는 이름 아래 일본 제국주의가 토벌에 나섰잖아요. 토벌의 이름으로 그 앞잡이 노릇한 놈들이 다 이 토착외구들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하하 할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아유, 그렇죠. 네. 정말 공해입니다. 공해. 말 그대로. 네. 공해를 넘어서서 정말 네. 표현력이 많이 감퇴됐네요. 예전에 그냥 그러게 사정없이 말이에요. 욕을 했을 텐데 나 참 이게 네, 두 구만 더 보겠습니다. 예. 몇 푼 월급을 따 받아 먹을 때 사사로운 원한에 눈을 흘기며 보복하려고 거짓말을 날조하여 몰래 사찰을 일삼는 중에 백성에게 독을 퍼뜨려 참혹하게 학대하니 이것도 토착외구. 토착외구 짓거리란 얘기죠.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네요. 그러게 말이죠. 네. 개망나니 같은 놈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외국 언어를 좀 할 줄 알면 기꺼이 외세의 앞잡이가 되어 빚을 받는다는 핑계로 간악한 행위를 자행하며 민가의 재산을 남김없이 탈취하니 이것도 토착외구. 아무래도 외국어라고 하면은 영어 같은데요, 아닌가요? 여기는 일본어겠죠. 일본어. 이제 일본어를 한답시고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외세의 앞잡이가 돼서 뭐 이리저리 빚을 받아낸다면서 간악한 짓을 자행한 놈들이 다 토착외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이 미국에 이 빌붙어서 외신이라면은 다 그냥 따복따복 아무런 비판도 없이 받아쓰는 이 기레기들, 얘들도 대한매일 신보의 말을 빌리면 토착외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오늘은 책을 시작하기 전에 대한매일 신보 1910년 6월 20일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죠. 실린 토착외구를 통해 토착외구의 기원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원합니다, 교수님. 네, 다시 반복해드리지만 이 글은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제 출판사 대표라는 제 친구가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줬길래 여러분께 아까워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토착외구들이 판을 치고 있던 1910년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간도로 가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회영 선생님. 네, 잘 아시죠? 우당 이회영 선생님인데 우당 이회영 선생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회영 선생의 그 부인 안사람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안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른바 남성 중심의 독립운동사를 기술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역할은 좀 외면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이회영 선생의 아내 이은숙 선생의 회고록 서간도 시종기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시종이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는 뜻입니다. 네. 시종도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서간도 처음 시차 끝 종자예요. 서간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서간도에서 생활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회고록,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책은 제가 그 EBS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아깝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방송에서 잘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렇습니다. 팟캐스트만 못해요. 일단 듣는 사람이 네. 저희만 못할걸요?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다한 말도 있고 해서 예, 교수님. 긴 시간은 못하겠지만 몇 구절만 소개하고 오늘 좀 시간이 모자라면은 내일도 이어서 이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정말 귀한 책입니다. 음. 이 책을 펼쳐보면은 서문에 한경구 선생하고 한홍구 선생이 있는데 예. 네, 한홍구 선생은 잘 아시죠? 그럼요. 역사학자. 네, 예. 네, 한홍구 선생이 쓴 서문이 있습니다. 예. 이 서문의 한 구절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국의 보수 세력의 본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그 이회영과 형제들은 그 조선 중기 그 명재상 백사 이항복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정승과 판서가 끊이지 않는 명문가였죠. 예. 명문가였던 데다가 재산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래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자 그 집안에서 모든 전 재산을 처분하고 형제 모두가 망명길에 오릅니다. 예. 형제가 6명이었는데요. 이회영과 그 형제들이 건영, 서경, 철영, 회영, 시영, 호영 이 6명 형제였는데 이회영 선생은 넷째였고요. 5째였던 성제 이시영 선생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독립운동에 몸을 바치다 다 죽습니다. 이 토착 왜구들이 판을 칠 때 이른바 이 명문가의 자손이었던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또 조선시대 명문가의 후손들이 이런 토착 왜구로 몸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이회영과 형제들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갑니다. 우리 신흥무고등학교 잘 아실 테지만 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 좀 알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신흥무고등학교의 뿌리가 바로 이 이혜영 선생의 그 처분했던 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글에서 한용구 선생은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혹자는 나라가 망했을 때 이회영 일가가 재산을 현금화하여 중국으로 가져간 40만 원을 현지 쌀값으로 환산하여 800억 원이다, 1천억이다 그렇게 설명한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상당히 저평가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이회영 형제들이 내놓은 재산을 현재의 가치로 정확하게 환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처분했다는 얘기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회영과 육형제는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육형제가 압록강을 건넜건만 36년 뒤 회방이 되었을 때 살아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 5째 이시영 뿐이었다. 이회영은 고문당해 죽었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바친 이석영은 문자 그대로 굶어 죽었다. 상하이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을 때 주로 프랑스 조계의 공동묘지에 묻혔다. 그곳에 땅 한 뼘 마련할 길이 없었던 이석영은 중국인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듯이 묻히고 말았다. 이회영의 아내이자 동지였던 이은숙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둘째 시숙 이석영에 대해 회고하면서 세상에 우리 시숙 같은 분이 금세 없는 분이지만 어느 누가 알리오 생각하면 곧 원통한 걸 어찌 적으리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은숙 선생이 쓴 이 회고록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회영 일가의 그 정말 갓난신고의 삶 자체가 하나의 독립운동사의 대드라마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1975년에 처음 간행됐었는데요. 지금 새롭게 판을 다시 짜서 아주 상세한 각주와 함께 간행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이회영과 그 형제들의 삶, 특히 이회영의 삶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사를 재구성하고 있는 이 회고록은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의 아내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 책은 서간도로 가기 직전부터 한국전쟁 때까지 한 독립운동가 집안의 그 신선한 삶과 한국 독립운동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준 역사서이면서 동시에 그 예스러운 문장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문학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해서 이 책은 정말 소중한 책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면서 동시에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펼치면 이제 1910년 나라가 망하면서 이 육형제가 약 70명의 그 식솔과 함께 만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910년에 출발해서 11년에 중국에 가서 횡도촌이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그 가는 장면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안동현서 횡도촌으로 500리가 넘는지라 입춘이 지났어도 만주추위는 조선의 대한소환이죠. 예. 추위와 비치도 못하는 추위이다. 노소 없이 추위를 참고 새벽 4시만 되면 각각 정한 차주, 이 차주는 이제 말을 모는 사람이죠. 마차를 모는 사람입니다. 길을 재촉해 떠난다. 채찍을 들고 허허 소리를 하면 여러 말들이 고개를 치켜들고 으흥 소리를 하며 살같이 달린다.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표현들이 대단히 생생하다는 것을 그만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주로 떠납니다. 네. 만주로 떠나면서 이제 많은 그 어려운 삶을 겪죠. 근데 70명의 식솔이 있는 데다가 또 많은 독립운동을 하러 만주로 왔던 망명했던 사람들이 부잣집이라고 하니까 이리저리 많이 들렀던 모양이에요. 예, 들리니까 또 손님이 왔으니까 우리 손님 대접하는 예를 차려서 네. 많은 그 식사 대접을 하고 또 돈도 쥐어주고 그랬겠죠. 그 과정의 상황들이 잘 나와 있는데 한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떨어졌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 돈이라면 돈은 또 신흥보관학교니 뭐니 해서 독립자금으로 다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먹을거리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짜돔이라고 하는 잡둠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콩이 섞인 정말 그 사람 먹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먹을거리를 죽을 끓여 먹고 했다 그럽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날부터 먹으며 굶으며 함께 고생하는데 짜돔이라 하는 쌀은 사람이 먹는 곡식을 모두 한데 섞어 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가장 하층민이 사다 먹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가 좋아야 먹게 되는지라. 사기가 힘들며 그도 없으면 강냉이를 사다가 죽을 멀겋게 쑤어 그걸로 연명하니 내 식구는 오히려 걱정이 안 되나 노인과 사랑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너무도 미안하여 죽을 수는 때면 상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게 에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때가 여러 번이더라. 네, 이렇게 씁니다. 그 대가찍 그 만화님이 이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찾아온 손님들의 뒷수발을 들면서 이렇게 강냉이 죽을 끓여낼 때 억장이 무너져 내렸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 중심의 독립운동사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은 이런 뒤에서 어떻게 먹을 거리를 제공했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잊기가 쉬워요. 예. 근데 이렇게 어떻게 누가 이 밥 한 그릇 안 먹고서 어떻게 독립운동 아니라 뭐 더한 것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현숙 선생처럼 뒤에서 말없이 모든 것을 바쳐서 남편들과 다른 그 동지들을 뒷바라지했던 사람들의 숨결, 손길이 있었던 거죠. 이 점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유명한 문장인데요. 1925년에 이은숙 선생은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은 아마 운동 자금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 독립운동 자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이 서울의 경성이죠. 서울로 돌아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장충동, 지금 동국대학교 근처에 옛날에 그 유각단지가 있었어요. 예. 유각이라면 뭐 기생마을 정도 얘기하면 되나요? 뭐 신맛지라고 해서 그 유각단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 기생들이나 거기에 있는 그 포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주고 바느질 해주고 빨래 해주면서 돈을 거기 좀 모아서 만주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신우이니까 우당 선생의 누님입니다. 누님이 70이 넘었었는데 그 70이 넘은 사람들 함께 바느질하고 옷을 빨아주고 하면서 돈을 번 돈을 또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나라 망하기 전에 이런 그 대갓집 만화님들이 그 좀 뭐랄까요 기구하다면 기구한 운명을 전혀 투념하지 않고 예. 열심히 손일을 해서 그 번 돈을 만주에서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예. 사람들에게 보내줬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문장입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100개의 무책이더니 이왕 이 서사헌정은 장충동입니다. 지금의 예. 서사헌정은 유곽들이 많아서 바느질감을 받아들이는 집이 많이 있어
그곳에 사는 여자들은 대부분 큰 벌이를 하고 지내는 터라. 하루는 바느질감을 구하려고 종일 육악 근처를 여러 군데 다니고 있었더니 한 45살쯤 된 여자가 나를 보더니 자기 집으로 가서 쉬었다 가라 했다. 들어가 보았더니 그 집에도 노는 아이가 5명 되는데 마침 그 여자가 포주인데 일할 집을 정하지 못하여 다니던 중 나를 만났다 하며 하는 말이 당신이 침선을 잘 하거든 우리 죽에게 일을 맡아서 해주시오 하면서 그러니까 바느질 일을 좀 맡아서 해주시오 하면서 네네. 자기는 평양서 처음으로 이사와서 아직껏 일할 집을 정하지 못했다 하며 자기 집은 영업자가 5명이고 자기 식구가 5명이니 모두 맡아서 옷을 해달라 하기에 나 역시 일감을 얻으려고 다니던 참이라 잘됐다 생각하였다. 그날부터 일감을 얻어 빨래를 해서 잘 만져 옷을 지어주면 여자 저고리 하나에 30전, 치마는 10전씩 하고 두루마기 하나에는 양단이나 핫비단은 3, 4원씩 하니 두루마기나 많이 있으면 수입이 넉넉하겠지만 두루마기가 어찌 그리 있으리요. 매일 빨래하고 만져서 주야로 옷을 지어도 한 달 수입이란 겨우 20원가량 되니 그도 받으면 그 시로 바로 즉시로 붙였다. 매달 한 번씩은 돈이란 돈이건 말 아니하고 보내드리는데 우당장께서는 이 우당장이 이회영 선생 호입니다. 우당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당장께서는 무슨 돈인 줄도 모르시면서 받아 쓰시니 우리 신우님하고 웃으며 지냈으나 이렇게 해서라도 보내드리게 되는 것만 나로서는 다행일 뿐이다. 네. 독립자금이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장충동 근처에 있던 육악에서 전전하면서 육악에서 일하던 사람 5명, 총 10명 남짓의 옷을 만들어주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해주면서 번 돈, 이 번 돈을 만주에서 싸우고 있는 남편과 동지들에게 보내줬던 거죠. 이렇게 싸웠습니다. 예. 이렇게 토착 왜구들이 자기 영달을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빌붙어서 떵떵거리고 있을 때, 그리고 조선 인민들을 약탈하고 있을 때 정말 그 풍찬 노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요. 그 네. 뒤에서 남몰래 지원하던 이윤숙 선생을 비롯한 많은 그 여성들이 있었다는 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꼭 못된 놈들이 있습니다. 그 못된 놈들이 누구냐면 바로 토착 왜구들이에요. 이놈들이 이윤숙 선생이 설에 와 있으니까 끝없이 감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책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놈의 외놈도 외놈이려니와 우리 동포 형사들은 어찌 그리 동정도 없고 미운지 날마다 종로 서며 각 경찰서에서 나와 있으니 생전 사후 원수로다 이렇게 써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죽은 후까지 원수가 될 놈들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우당 선생은 32년에 체포돼서 정말 그 지독한 고문 끝에 사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망했을 때 이윤숙 선생이 쓴 그 충문이 있어요. 유명한 충문인데 충문은 이제 아내가 그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쓴 글인데요. 그 충문의 한 구절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군이 이때 가군 남편입니다. 가군이 일생의 몸을 광복운동에 바치시고 사람이 닿지 못하는 망고 풍상을 무릅쓰고 다만 일편단심으로 우리 조국, 우리 민족 하시고 지내시다가 반도 강산의 무궁화꽃 속에 새 나라를 건설치 못하시고 중도에서 원통 억색히 운명하시니 슬프다. 가군의 만고 원한을 무슨 말씀으로 위로하오리까. 네, 이 가군의 만고 원한, 남편의 만고 원한, 오랫동안 이어질 이 원한을 무슨 말씀으로 위로하오리까. 아마 위로할 수 있는 건 제대로 된 새 나라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새 나라는 토착 왜구들을 일수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그 강대국에 빌붙어서 우리 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 국면을 끝없이 회방하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굽니까? 일본의 극우 세력들과 그들과 결탁한 우리 내부의 대한매일신보에서 얘기하듯이 토착 왜구들 말고 더 있겠습니까? 예. 저들의 지속적인 그 교란 행위 속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네. 아마 이회영 선생님 대사로 온다면은 뭐라고 하실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와 아울러서 이윤숙 선생의 회고록과 함께
김삼웅 선생이 쓴 이혜영 평전도 있습니다. 네. 그 항일 무장투쟁의 전위, 그다음에 자유정신 아나키스트 유혜영 평전이 있는데 이 유혜영 평전도 참 재밌습니다. 김삼웅 선생님이 평전을 참 재밌게 써요. 평전을 아주 많이 쓰신 분인데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많은 그 문헌들 인용해서 이런 그 여러 책들을 많이 냈는데 유혜영 평전도 함께 읽어야 됩니다. 해서 내일은 이 김삼웅 선생이 쓰신 이회영 평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